흘러들었던 코딩. 자, 저번 수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와 API하고 컬렉션 프레임워크 파트를 끝냈고, 이제 그 알고리즘 파트로 들어갈 거예요. 그 알고리즘 파트에서 이제 정렬 부분을 또 뺄 수 없을 것 같죠? 정렬 부분은 이제 그 취업을 하다 보면 필기 시험이나 아니면 그 실무 면접 같은 데서 간혹 얘기가 나옵니다. 뭐, 실무 면접 같은 데에서는 그 손코딩을 해봐라, 뭐 수도코드를 짜봐라, 이제 어떤 정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, 필기 시험에서는 이 정렬에 뭐 안정 정렬이냐 아니면 뭐 어떤 뭐 이제 OX 문제 중에서는 얘는 항상 빠를 수밖에 없다,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렬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. 근데 이제 정렬 부분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들은, 아, 내가 그 학부 때 알고리즘 수업을 안 들은 것도 아닌데 이제 정렬 부분 다시 공부하기 귀찮다. 근데 또 까먹긴 또 까먹었어.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네. 약간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. 이제 정렬 보다 보면 또 이제 종류도 많고 약간 그렇단 말이죠.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정렬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좀 덜 까먹을 수 있을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, 분류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. 분류를. 자, 일단 기수정렬하고 개수정렬은 비교를 안 하는 정렬이죠. 숫자를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비교를 하는 정렬들은 뭐 마이너스 173하고 이제 86 있다면 두 개의 값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86이 더 크네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이제 위치를 옮기고 막 그러죠. 근데 이 비교를 안 하는 정렬들은 이런 숫자 비교를 하지 않고 정렬을 합니다. 궁금하다면 이제 아랫부분 보면 되겠죠. 이제 비교를 하는 정렬들을 또 분류를 해야 되는데, 비교를 하는 정렬들은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하냐면, 음, 교환을 하는 정렬들이 있어요. 교환을 이제 빈번하게 하는 정렬. 그 다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값을 옮기는 정렬이 있죠.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 어떤 그 중간에 이렇게 값을 넣는 그런 삽입 정렬이 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개의 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합치는 과정에서 이제 정렬을 하는 그런 병합 형식이 있습니다. 네 개로 분류를 했고, 실제로 지금 밑에 그 내용을 보면 교환 정렬 두 개부터 먼저 이제 소개를 하고, 그 다음 선택 정렬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삽입 정렬 이렇게 분류를 할 거니까, 어, 보통 우리가 그 코테를 하다 보면, 아니, 알고리즘 공부를 하다 보면 버블하고 선택하고 삽입은 좀 만만한데, 그 밑에 있는 퀵하고 힙하고 쉘은 좀 그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약간 우리가 포켓몬 진화한다듯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. 버블이 진화해서 퀵이 되었다. 선택이 정렬해서 힙이 되었다.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, 그냥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하면 좀 덜 까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렬 그 각각 코드를 보기 전에 어,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봐야 되겠죠. 항목들. 일단 이제 최선, 평균, 최악. 이건 뭐 나타내는 거죠? 시간 복잡도. 이거 정렬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. 그런 시간과 관련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공간 복잡도는 뭐냐면, 공간 복잡도는 그 정렬을 하는데 추가적인 공간을 얼마나 드느냐. 그런 게 공간 복잡도였죠. 공간 복잡도의 이런 값들 항목을 보면 이제 1인 경우는 1인 경우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경우, 그런 케이스죠.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는 이 공간 복잡도가 1이라고 해서 그 아예 공간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스왑할 때, 교환할 때 쓰는 그 템프 변수라든지 아니면 뭐 반복할 때 쓰는 i 같은 그런 거는 여기 상정이 안 됩니다. 말 그대로 정말 큰 공간들만 이제 넣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 복잡도를 보면 그 어떤 얼마나 공간을 쓰는지 보는데, 그 공간 중에서도 얘가 그 무시할 만한 공간인지
아니면 얘는 전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공간이지. 그런 걸 판별하는 부분에서 제자리 정렬이나 제자리 정렬이 아니냐. 그런 걸 판별을 합니다. 읽어보면 요소 개수에 비해서 무시할 만한 추가 공간만을 사용하는 알고리즘. 그런 걸 제자리 정렬이라고 하죠. 여기에서 그 나온 표를 보면 제자리 정렬이 아닌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. 병합 정렬하고 기수 정렬, 그리고 개수 정렬은 제자리 정렬이 아닙니다. 보면 이제 공간을 되게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. 딱 봐도. 자, 그 다음 항목으로 안정정렬이냐 아니냐가 있겠죠. 안정정렬이냐 아니냐. 안정정렬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읽어보면 동일한 요소가 있다면 입력과 같은 순서로 정렬시킨다 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그 동일한 요소가 뭐냐면 예를 들면 3이 있어요. 3이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위치에 있는데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데 두 개를 이제 정리하다 보면 두 개가 이제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어떤 정렬은 이것이 이제 그 앞에 있고 정렬을 한 거예요, 이거. 정렬을 한 결과예요, 이게. 어떤 건 순서 그대로 있고.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. 좀 더 숫자를 여기 추가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4, 1, 2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. 그러면 여기 정렬된 결과가 1, 2가 여기 들어가겠죠. 둘 다. 1, 2는 4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앞에 케이스는 보면 입력된 결과가 이제 주황색 3이 뒤에 있었는데 정렬하고 나니까 앞에 왔어요. 이런 케이스는 안정정렬이 아닙니다. 일단 뒤에 있는 케이스를 보면 그 뒤에 있는 3이 그대로 뒤에 있고 앞에 있는 청록색 3이 그대로 앞에 있죠. 이런 걸 안정정렬이라고 합니다. 즉 그 요소가 이제 동일한데 3이라는 숫자에 동일하게 두 개가 있는데 입력한 순서 그대로 정렬이 된다면 그게 이제 안정정렬에 속하는 거죠. 그 안정정렬에 속하는 요소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안정정렬이 아닌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. 선택정렬, 그리고 퀵정렬, 힙정렬, 쉐정렬, 쉘정렬 이렇게 네 가지는 안정정렬이 아니다. 숙지한 상태로 이제 바로 갑시다. 제일 먼저 이제 교환 정렬부터 볼게요. 가장 쉬운 정렬인 버블 정렬부터. 이렇게 지워야겠다. 교환 정렬은 아까 그 서론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계속 반복적으로 서로를 교환을 해줍니다. 이게 정말 정렬이 그 될 때까지 계속 그 정렬을 하는데 버블 정렬 이 소스 코드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. 일단 처음에 정렬 대상을 정해요. 정렬 대상. 정렬 대상은 맨 끝에서부터 정합니다. 이렇게 수가 이렇게 있는데 수의 맨 마지막 뒤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정렬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정렬 대상까지 비교할 요소를 이제 정하는 거죠. 얘,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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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가는데 두 개의 숫자를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합니다. 얘네 둘 비교하고 얘네 둘 비교하고 또 얘네 둘 비교를 하고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비교 과정에서 두 개의 숫자가 서로 그 정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. 얘가 4인데 여기가 1이에요. 그렇죠? 그럴 경우에 얘네 둘을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. 1, 4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숫자로 이제 보는데 그 다음 숫자를 보는데 다음 숫자가 뭐가 나왔냐? 다음 숫자가 뭐가 나왔냐면 또 이제 3이 나왔어요. 그럼 얘도 또 이제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이제 여기가 4가 되겠죠?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있는 이 결과 마지막 부분에 그 최대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아랫부분, 그 최대값이 아닌 부분들도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비교가 된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최대값을 이렇게 채웠으면 그 다음 요소는 그 다음 요소가 되겠죠. 이렇게
맨 뒤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채워가는데 이게 계속 반복해요. 반복적으로 교환을 해요. 이제 정렬 안 맞으면. 그래서 교환 정렬에 속하는 거예요. 별로 어렵지 않죠? 설명 읽어볼게요. 오름차순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교환하여 마지막부터 채우는 정렬 알고리즘, 버블 정렬입니다. 이제 버블 정렬의 좀 매운맛이라고 할 수 있는 퀵 정렬을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. 퀵 정렬. 퀵 정렬 이제 바로 이제 소스부터 보자면, 어, 첫 번째, 리스트 가운데서 하나의 원소, 피벗을 고른다. 피벗은 뭐냐?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. 이렇게 배열 요소가 있는데, 그 배열 요소의 이제 가운데 값, 가운데 값을 이제 우리가 뭘로 정하냐면 피벗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피벗. 이 피벗 예시를 들어볼게요. 피벗이 값을 우리가 7이라고 해봅시다. 7. 7이라고 할게요. 자, 근데 7이라고 하는데 이 피벗을 기준으로 얘네 그 첫 값하고 마지막 값을 하나씩 이동하면서 비교를 해요. 그래가지고 만약에 7보다 여기 왼쪽에 있는 값들이 다 작은 값들이에요. 예를 들면 1이나 2예요. 뭐 이제 그다음 뭐 6이에요. 근데 갑자기 이제 8이 나왔어요. 8이 나왔으면 여기서 잠깐 스탑을 하는 거예요. 여기서. 그냥 여기 뒤에서부터 또 비교를 해요. 뒤에서부터 이제 보는데 다 7보다 큰 값이야. 뭐 11, 뭐 8, 여기. 근데 갑자기 3이 나왔어요. 3. 7보다 작은 값이죠? 그럼 여기서 또 멈춰야 돼요. 그 부분이 지금 이겁니다.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죠? 계속 하나씩 감소하고 있고 또 하나씩 앞으로 가고 있죠?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. 이렇게. 가다가 이제 딱 멈춰 섰어요. 어디서 멈추냐면 왼쪽에 있는 값은 피벗 값보다 클 때, 오른쪽에 있는 값은 피벗 값보다 작을 때 딱 멈춰 섰어요. 그 다음에 그렇게 멈춰선 두 개의 값을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. 교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피벗을 기준으로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또 8이 되겠죠?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피벗에 있는 왼쪽 값은 모두 피벗보다 작은 값이 될 거고 피벗이 오른쪽에 있는 값은 피벗보다 더 큰 값이 될 겁니다. 이렇게 계속 이것도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. 아까 버블 정렬이 계속 그 서로 교환하는 것처럼. 그렇게 피벗을 기준으로 모두 다 정렬이 됐으면 이제 나머지 그 각 피벗을 기준으로 나눠진 이 두 개의 부분을 또 퀵정렬로 재기를 통해 가지고 호출을 해가지고 또 정렬을 하면 되겠죠. 피벗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재기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. 가지고 지금 설명을 좀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하나의 원소를 기준으로 작은 것을 앞으로 빼내고 큰 것을 뒤로 옮기는 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정렬을 한다. 피벗으로 나누어진 좌우 배열 각각에 다시 피벗을 잡고 반복해서 이제 정렬을 완성을 하는 거죠. 이 퀵 정렬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. 속도가 빠르고 근데 좀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이 피벗에 있는 값들이 그 피벗 값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은 원래 뭐예요? 다 큰 값일수록 좋은 거잖아요. 근데 다 작은 값들만 있다고 쳐봐요. 여기 7인데 여기 뒤에 있는 값들이 다 이렇게 작아. 근데 왼쪽에 있는 값은 다 얘보다 커. 이런 식일 경우에는 이제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 됩니다. n제곱. 굉장히 그 시간 복잡도가 많이 걸리는 거죠.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그 피벗 값을 이제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 퀵정렬이 최악의 경우를 이제 피할 수가 있어요.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중위법입니다. 중위법. 중위법을 이용하여 피벗을 정하면 최악의 경우가 드물게 나타난다. 이 중위법이 뭐냐면 이제 그 피벗을 가운데로 정하는 게 아니라 좌우 끝과 배열이에요. 첫 값과 마지막 값과 중간 값 이 세 개 중에서 가운데 값을 정해요. 항상 이게 가운데 값이 4고 1이고 이게 8인 게 아니라 여기가 가운데 값이고
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. 여기가 이게 8이다.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걸 피벗으로 삼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중위법이다. 어렵지 않죠?